안녕하세요. 맨날 자아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르게 봤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는 함수가 뭔지 배웠고,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서로 같은 함수 배웠었고, 또 1대1 함수 배워봤고, 1대1 대응 배웠고, 뭐 상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거 배우고, 뭐 정의역, 공역, 치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처음 해봤었죠. 그래서 문제를 잘 푸셨겠죠, 다들? 어디까지가 유형 7번까지 풀어서 내는 게 숙제였는데, 저한테 그 사진 찍어서 보내신 분이 백지학습 말고 문제 푼 거 사진 찍어서도 보내야 돼요. 그 문제 푼 거 보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분이 했던 그 표시해 놓은 질문만 지금 일단 두 문제 풀 건데, 그거 질문 마저 풀고 오늘 진도 나가 볼게요. 근데 그 문제를 풀고 사진을 찍어서 꼭 보내세요. 그리고 백지학습도 꼭 보내시고요. 백지학습은 아마 템플릿이 앞으로 따로 나갈 거긴 한데, 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질문 들어온 거. 자, 477번이고요.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래?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상수 a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1대1 대응이란 뜻은 일단은 1대1 함수가 되어야겠죠. 1대1 함수는 뭐를 1대1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했더라? 경쟁하지 않는 것을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러면 그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을 1대1 대응, 그러니까 뭐든지 다 대응이 된다. 치역 부분이랑 공역 중에 선택받은 y들을 치역이라 했었는데, 그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까지 하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 한번 이 2차 함수를 개형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쟤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생기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선. 사실 이거 나중에 수투 가서 배우면 미분했을 때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걸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함수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걸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투를 안 배우신 분들은.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볼까? 완제 해봅시다. 완전 제곱식이요. 예, 그러면 x-2의 제곱 그리고 a-4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봐야 하는 게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좌표 평면에 쟤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축, y축이 있고 원점이 있고, 자, 근데 모든 x들이 2보다 다 큰 쪽이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모든 y들이 공역들이 4보다 큰 쪽이래. 그러면 요 위부터 값을 가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는 네모칸 안에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정의역은 2부터 시작이고 공역은 4부터 시작이니까 이해되시죠, 다들? 이 그림이? 요 바깥 부분만 제가 지금 살짝만 칠해볼게요. 요 네모칸 바깥 부분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지금 공역, 치역, 정의역, 공역 자체가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하면서 같이 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 빨간색을 그릴 건데, 여기 위에 이렇게 점이 찍히고, 저 안쪽으로는 얘네가 값을 가지면 돼, 안 돼? 요 부분이 0부터 2까지는 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부터 여기 대응됐어. 그래서 y가 하나만 됐어. 경쟁 안 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쵸? 근데 지금 봐봐. 공역은 어디부터야? 공역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4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4보다 위쪽에 아무 값이나 찍은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요만큼은 공역인데 치역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거면은 공역과 치역도 같게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대응되고 얘가 여기 대응되고, 빠짐없이 모든 공역들이 모두 치역이 되고 모든 x값들이 모두 하나씩 y값들을 고르겠지. 그러면 지금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이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아, 그러면 그때 요 꼭지점의 y 좌표가 얼마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4면 되겠다. 그러면 이 함수의 꼭지점이 2,a-4이기 때문에 a-4가 얼마? 4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a 값은 8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시고 또 다시 질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8번인데요. 이거 사실 제가 예제로 풀어줬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집합이 x가 있는데 얘는 0부터 3까지래. 0에서 시작해서 3에서 끝난대. 근데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fxa는 ax 플러스 b라는 지금 어쨌든 이걸 보면 1차 함수 모양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고 나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대.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어떤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고르는 애랑 골라진 애가 같잖아.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뭐까지 똑같대? 치역까지 똑같대요. 아, 그러려면 얘는 뭐여야 한다? 1대1 대응까지 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요 1차 함수를 그려보래. 정의역 공역 사이에서. 그러면 제가 또 얘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에 x축, y축 원점이 있는데 정의역 부분 먼저 그려면 0부터 3까지 여기까지 값을 갖는 거고 공역 부분 그러면 0부터 3까지 이렇게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반대로 이 네모칸 안쪽에 함수가 그려져야 돼. 1차 함수가. 근데 어떻게 그려져야 돼? 1대1 대응을 만족하도록. 아이고, 형광펜이 참 거지 같죠? 자, 어쨌든 1대1 대응을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제가 근데 예제에서 어제 풀었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파란색이 되게. 그러면 자, 여기 이 점을 2라고 찍어보자. 내가 모르겠지만. 그럼 요 값들은 선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밑으로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를 선택하면 자, 공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공역이 0부터 3까지인데 이 아래 거를 선택하면 어쨌든 얘는 공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x값들이 공역에 있는 y값들을 하나씩 고른 거지. 그리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대1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봐봐. 요만큼 지금 공역이 요만큼이에요. 0부터 3까지예요. 근데 치역은 얼만큼이에요? 선택받는 애들은. 요 윗부분만 치역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남는 거야? 요만큼이 선택을 못 받은 거지? 근데 우리 공역과 치역까지 똑같아야 하니까 이 그림도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뭐밖에 안 되는 거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는 거밖에 안 되겠지. 모든 x값들이 y값들을 하나 고르고 그때 이쪽에 있는 공역 애들도 모두 치역이 돼야 돼. 모두 다 선택받아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x 절편이 3,0이고 y 절편이 0,3이 되는 그래프지. 그러면 그런 함수 너무 찾기 쉽잖아. 어떻게 찾으면 돼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y 절편이 b이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3이 되면 되고 이때 이 함수의 기울기만 한번 구해봅시다. 3만큼 감소할 때 3만큼 증가합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죠. 그럼 요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쉽게 할게요. 그러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고 y 증가량이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a값 b값 나오니까 둘이 곱하시면은 답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제가 어제 푼 예제랑 똑같은데 다만 말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1대1 대응인 걸 찾아라 라고 했으면 풀었을지도 몰라. 근데 말을 어떻게 해놨어?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 말을 다르게 해놓은 거지. 이럴 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울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배울 것은 합성함수예요. 저는 여기를 되게 고등학생 때 처음 배우면서 엄청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왜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재밌길 바라면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합성함수에 배울 거면은 그게 뭔지 뜻을 알아야겠지. 뭔가를 합성했다는 뜻이야. 여러분 사진 합성 해봤죠? 뭐 예를 들어서 제 전신샷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효정쌤 얼굴을 합성했어요. 그런 게 합성이잖아, 그치?
뭔가의 얼굴만 바꾸거나 뭔가의 팔만 바꾸거나 이런 걸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잘 봐봐. 여기 x라는 함수가 있고 y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z라는 집합이에요. 얘네가 다. 그럼 여기서 x 해서 x에서 y로 고르는 거를 소문자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y에서 g를 고르는 걸 소문자 g라고 할 거래. 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저 소문자들은. 따라서 이 y들은 x들이 고른 치역이 되는 거, 공역 또는 치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fx가 됐어, y가. 근데 얘가 누굴 또 골랐다는 거야? g를 또 골랐으니까 얘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z를 고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쓸 때는 g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비워가지고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계산을 함수가 어디 들어가서 누굴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f를 해주고 또 g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선생님 왜 g를 나중에 하는데 g를 먼저 썼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쓰냐면 약속을 한 거예요. 먼저 한 거 오른쪽에 쓰기로 약속했대요. 먼저 한 걸 오른쪽에. 내가 지금 F를 먼저 했지, G보다. 그래서 F를 오른쪽에 쓴 거야.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아랍 사람이, 그래서 아랍어는 알죠?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 뭐 지렁이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거꾸로 써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이 합성함수를 만들었나 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먼저 하는 걸 쓴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두 함수가 있어. 두 함수. f는 x가 y를 고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위에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g는 y가 z를 고르는 것이래.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f 먼저 하고 g도 한 번 더 할 거야. 이게 x가 z를 고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g 합성 fx는 g 안에 fx가 이렇게 합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f를 먼저 하는 겁니다. g를 나중에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f의 치역이면은 지금 x들이 고른 y들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y가 또 z를 고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누구? 함수 g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골라놓은 치역들, 여기서 고른 파란색으로 고른 치역들은 누구 안에? 당연히 g의 정의역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z의 정의역 안에 y라는 집합, 즉 fx, 이 말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z의 이러면 안 돼. g의 정의역, 함수 g의 정의역. 그러면 이쪽에 있는 y들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네가 이 안에 y라는 함수, 즉 다른 말로 하면 fx, 그러니까 지금 x에서 y로 고른 이 함수 값들, 즉 누구의 치역? f의 치역들이 모두 다 들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주의하세요. 꼭. 예제 1번은 F1이네요. 여기다가 F인데 1을 한 거야. 요거 했어. 그러면 누구야? 5죠. 예, 그러면 이거는 누가 돼요? G의 5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G의 5를 보면 돼. G의 5는 얘가 누구를 고르고 있어? 7을 고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 결과는 7이다. GF1은 7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얘가 누굴 골랐어, 지금? 6을 골랐어. 그러면 얘는 결국 G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G6을 보시면 9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제 한번 봤으니까 뭐도 볼까요? 성질 한번 알아봅시다. 합성함수의 성질은 우리 어쨌든 얘도 연산이에요. 여태까지 연산 배우면 우리 늘 항상 배우는 게 있어서 합집합, 교집합 했을 때도 배웠던 건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성질 부분이에요. 첫 번째, F랑 G를 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G랑 F를 합성했어. 이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합성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
I, F. 여기서 I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같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였지. 내가 정의역에 1을 넣었어. 그럼 1이 나와. 2 넣었어. 2 나와. 이런 거 말하는 거였어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 숫자가 똑같은 애들 말하는 거였어요. 언제나 똑같은 애들.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있고 걔랑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고 그리고 항등함수랑 fx를 합성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 fx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에서 이게 1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이런 거 요즘 교육과정에는 없겠죠. 항등원이라는 게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 안 배우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HGF 이거랑 HGF 이거 지금 뭐예요? 내가 여기서는 GF를 먼저 합성하고 여기서는 HG를 먼저 합성하고 있는 거잖아.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니까 얘는 결합법칙이지.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제를 풀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연산 배우면 법칙을 한 개 더 배워요. 총 3개를 배우잖아. 뭐야? 교환, 결합, 분배를 배워요. 근데 분배는 지금 제가 왜 안 했을까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분배는 연산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곱하기, 더하기. 근데 지금 얘는 합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의 의미가 없겠죠. 또는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있을 때는 분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칸이 쬐끔하니까. 세 함수 fx, gx, hx가 있습니다. 다음 함수를 구하세요. 1번부터 한번 해봐요. 자, 얘는 내가 g를 먼저 하고 f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 gx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f 안에 누가? gx가 들어가면 되겠네. 3x-1. 이 말은 fx 대신해서 3x-1이 들어가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x 대신에 3x-1 넣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은 6x-2 플러스 1이니까 6x-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합성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2번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지 교환법칙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gfx 자, 그러면 이때는 gx 대신해서 누가 들어가면 돼? fx인 2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한번 보자. 3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6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되면서 6x 플러스 2가 나와요. 자, 두 결과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할 건데요. 4번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거 백지학습을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이거 없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볼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FGH 할 건데 뭐 먼저 하래? 요거 먼저 해보래. 그 다음에 누구 하래? X 이렇게 해보래. 4번은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 안에 G 있고 그 안에 H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거 먼저 해보자. G, H 이걸 먼저 합성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GX 대신해서 HX를 넣고 싶다는 얘기니까 여기 대신해서 누가?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겠지. X 대신에. 그러면 3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3X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3X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네요. 그쵸? 계산하지 말걸. 다시 해도 되나요, 여러분? 되죠? 계산 안 하고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3hx-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 x 대신에 그냥 hx라는 문자를 넣은 거야. 왜 계산을 안 하고 있냐면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누구한테 넣으면 되는 거야? f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안에 누가? 3hx 괄호를 안 해도 되죠? 3hx-1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요게 이렇게 들어간 거지. 보이시죠? 그러면 fx는 얼마였어요?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를 2배하고 얼마 더해라? 1 더해라. 그러면 이제 넣어볼게요. 3x 플러스 2 마이너스 hx가 x 플러스 2니까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합시다. 2배
3x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2배 요 안에 계산하면 여기가 4가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풀어볼게요. 6x 플러스 8 플러스 진짜 여기 6이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틀리면 대답을 해줘야죠. 그러면 6x 플러스 10 플러스 1이니까 결과 얼마? 6x 플러스 11이 나와요. 4번도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계산 결과. 그거를 꼭 확인하셔서 백지학습에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근데 색깔이 좀 밝은 게 있었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 정도? 잘 보이려나? 잘 보이네요. 제가 오늘따라 시끄럽죠? 아무튼 네, 이거 마저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G를 먼저 하고 F를 하라 이런 얘기네. 그러면 G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G에 1 대입하면은 지금 3이 나오고 있네요. 이 결과 F에 얼마를 넣어라? 3을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네요. 답이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오히려 풀기 쉽죠. 눈에 한 번에 들어오니까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G, F1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럼 F1 얼마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F1은 지금 2예요. G에 얼마 넣어라? 2 넣어라. G에 2 넣으시면 이 결과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GGG2를 하래요. GGG2네요. 자, 그럼 G 또 안 보이죠? 여기 왔으면 G,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G에 2 넣으면 4예요. 그럼 얘는 G, 4. 자, G4 넣으면 얼마? 1이에요. 얘는 G1. 오케이. 그러면 G1이면 얼마야? 3.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봅시다. FG, F2입니다. 그럼 F2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F2는 얼마예요? 3이네요. FG3 됐죠? 자, 그러면 G3 얼마예요? 다시 G3은 2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F 얼마로? 2로. 그러면 F2는 얼마? 3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3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아마 비슷한 예제가 대표 유형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로 숙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딱 봐도 어때? 어려워 보이지? 뭐 때문에? 지수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요. 근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말은 10번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야. 그렇게 안 내요. 뭐하러 그렇게 돼? 아니면 해봐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주기성을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F1은 그냥 F래. 그래? F1 처음부터 해보지 뭐 자연수에 대해서. F2를 구해야 F10까지 어쨌든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 나서 Fn 플러스 1은 Fn 그리고 합성함수 F를 하는 거래. 그럼 F1 먼저 해보자. 얘는 F랑 똑같다니까. F2분의 1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면 지금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값이라서 밑에 있는 함수를 봐야 돼. 지금 이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 위에 걸 따라가고 0부터 1까지면 밑에 걸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F2를 구해봐야 돼. 2까지 하고 막 3까지 하고 해야지 차근차근 어쨌든 결과적으로 10까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F2는 F1 합성 F를 하라는 얘기지. 요 식을 보고 우리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금 내 위에서 했어. F1은 얼마래? 그냥 F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러면 F에 얼마 넣으라는 얘기야? 2분의 1 넣으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F2분의 1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럼 이거는 F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라는 얘기네. F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은 위의 함수를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얼마가 나왔어? 2분의 1이 나왔어. 우리 한 개만 더 해보자. F3은 F2 합성 F2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F2 엥?
맞죠? 맞아요. 네. F2를 하고 요거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지. 아니요.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혼란하면 안 돼요.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네? 맞아. 맞게 하고 있어요. 네,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자, 그러면 F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F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네. 그러면 F 2번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네. 그치? 제가 지금 맞게 하고 있겠죠? 왜 이렇게 이상한 것 같지? 뭐지? 당황스럽네요. 오케이. 등에서 땀이 나는 것 같죠? 네,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F2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결국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예요? 저 위에다가 넣어주면 F 2분의 1이지. 그럼 그 결과 F 2분의 1은 다시 얼마가 나와요? 요식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아, 그럼 이제 보이시죠? F1일 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F2일 때 얼마였어요? 2분의 1. F세제곱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 홀수번일 때는 음수, 짝수번일 때는 양수, 홀수번일 때는 양수, 홀수번일 때는 음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구나. 아, 제가 잠깐 계산이 헷갈려서 혼동했어요. 그러면 결국 F10은 얼마 나오겠어요? F10 2분의 1은 똑같이 여기 10이 짝수이기 때문에 2분의 1 양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찾아봤을 때 이 결과는 2분의 1이 되겠죠. 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세요. 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두 함수가 있대요.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1이 3이고 그 다음에 gfg랑 gf가 성립을 하는데 똑같대요. 근데 원래는 성립을 해 안 해, 얘들아? 원래는 안 하는 거야, 교환 법칙이. 근데 여기서만 이 문제에서는 성립을 한다고 뒀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합성을 해본 결과가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되겠죠? 혼자 해도 힘드네요. 같이 해도 힘드네요. 어쨌든 자 fgx랑 gfx가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f에 누구? g를 대입하면 돼요. bx-1을 넣으면 되고 g에 얼마? fx를 넣으면 a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면 자 여기 x 대신해서 누구 넣으면 돼? bx-2를 넣으면 되지. a bx-2 플러스 1은 똑같다. g가 여기죠. bx-2의 x자리에 ax 플러스 2를 넣으면 됩니다. b a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b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b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지금 둘이 같다는 얘기는 x 앞에 계속 똑같네. 이거 항등식 풀 때처럼 풀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기 상수항이랑 뒤쪽에 우변의 상수항 b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된다. 따라서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2a 플러스 b는 3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시간화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거겠다.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다른 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죠. 여기에요. f1은 3이다. 그러면 f에다가 1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이 3이다.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1 대입하시면 a 플러스 1이 3이니까요. a가 얼마예요? 2구나. a가 2면 여기다가 2를 넣어보세요. 4 플러스
b가 3이래. 그러면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a, b 곱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고 나서 다음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요거는 네, 잘 보시면요. 두 함수가 있대요. 요거랑 요거 있는데 요거에 만족한대. 그래서 그 hx를 구하래. hx를 구하라니까 hx를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fx랑 hx를 합성했을 때 결과적으로 g 함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fhx는 gx다. 그러면 내가 hx 몰라. 근데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그냥 문자 그대로 넣읍시다. 여기다가 x 대신해서 2hx 플러스 3은 gx 얼마?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나온대. 그러면 hx만 남기고 다 정리하면 되겠죠? 2hx는 마이너스 4x 3 반대로 넘기면 플러스 2고요. 전체 2로 나누면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h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또 배워볼게요. 뭐가 있냐면 역함수입니다. 첫 번째 뜻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f가 있는데 f가 있는데 얘가 y를 고를 거래. 이거에 대하여 y는 fx가 중요한 말 1대1 대응이 될 때 1대1 대응일 때 함수 f의 역함수를 f-1 이것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1은 역수의 의미죠. 우리 옛날에도 뭐 2의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2의 역수가 2분의 1이지. 그래서 역함수를 f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인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y는 fx이면요. 얘가 1대1 대응일 경우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인버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 첫 번째, 그냥 함수야. f고 x가 y를 고르는 이런 평범한 함수인데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a, b.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고르는 x가 y를 고르고 있는데 1도 a를 고르고 2도 a를 골랐고 3은 b를 골랐대. 그럼 지금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누가 고르는 거냐면 y가 x를 찝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a가 1도 골라야 되고 a가 2도 골라야 돼. 그럼 a는 어디로 가야 돼? a 너무 혼란스러워. 그치? 본의 아니게 뭐가 됐어? 욕심쟁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누구 고르면? 3 고르면 돼.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거꾸로 빨간색으로 고른 건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일 때 봅시다. 1대1 함수는 경쟁하지 않는 거라 했지? 그래서 f를 똑같이 x가 y를 고르는 거라고 하고 정의역과 공역을 1, 2, 3, a, b, c 이렇게 a, b, c d까지 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골라봅니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고르는 거야. 1A, 2B, 3D 이렇게 골랐대. C는 싫어서 안 골랐대. 그러고 나서 거꾸로 되려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역으로 뒤로 돌아가야 하는 거지. 그러면 A는 1 고르면 되고 B는 2 고르면 되고 D는 3 고르면 돼. 그러면 C는 누구 골라야 돼? 나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줬는데? 자, 그러면 1대1 함수 지금 이 상황이면 얘를 함수라고 하나요? C가 뭘 고르질 않았어. 정의역 공역이 이제 반대가 돼서 Y에서 X를 고를 건데 역함수라서. 그러면 C는 X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고르질 않아. 선택을 안 했어.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쟤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함수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어때야 되는구나. 1대1 대응. 이게 뭘까요? 휴먼 처리됐대요.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이제 뜻 배워봤고요. 어떨 때 존재하는가, 그 역함수가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y가 x를 찝는 건데 찝으려면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서 찝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구하기 해볼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가? 첫 번째,
그냥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돼요. 자리 바꾸기.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보통 함수를 정리를 할 때 y는으로 여태까지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스텝을 좀 나눠볼게요. 스텝 1. 빠밤. 옛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죠?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거에 나오는 주어진 식을 x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좀 빠밤 하신 분들 분명 있어요. x와 y를 교체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냥 일단 사실 기본적으로 바꾸기만 하면 역함수예요. 바꿔보자. x랑 y를 바꾸자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사실 역함수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니까 y는으로 정리하니까 스텝을 나눠서 해보자. 첫 번째 스텝 1. 뭐부터 한다고? 주어진 식을 x에 대해 정리한다. x에 대해 정리한다는 건 x는으로 고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양변을 얼마? 마이너스 2로 나누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이제 바꾸는 거야. x, y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사실 요거를 정리하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원래대로 편하게 y는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덜 헷갈려요. 저렇게 x, y 자리만 바꾸는 것보다 제가 지금 한 게 덜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7번 한번 같이 볼게요. 요 문제를 보시면요. 뭐래요? F는 얼마입니까? 너무 쉽죠? 4예요. 이렇게 화살표 보시면 4고 F의 역함수 1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F 역함수라 했잖아. 색깔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F 마이너스 인버스예요. 그러면 2가 누구를 이제 골라야 돼? 3을 고르겠지. 그래서 얘가 3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답은 7이겠구나. 수능 기출이에요. 여러분 6번 같은 거 틀리면 저한테 혼나요. 2점짜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함수 예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배워봅시다. 역함수가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F 마이너스 역함수의 역함수라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성을 할 거야. 근데 F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에 바로 역함수를 합성할 거래. 그거랑 그리고 F 역함수랑 그리고 나서 FX를 이렇게 합성할 거래. 그러면 그 결과 누가 나오냐면은 I 항등함수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사실 행렬이랑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 요즘에 행렬을 또 고등학교 때 안 배워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뭐가 있느냐? G 합성 F 그리고 F 합성 G 이 결과가 I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이들은 무슨 관계냐? 역함수 관계란 얘기예요. F랑 G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G 합성 역함수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은 F 역함수 G 역함수 이렇게 똑같대.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절대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면은 원래 거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나와? I, 항등함수가 나와. 그러면 내가 G랑 F를 합성한 것의 역함수가 구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G랑 F랑 합성한 것의 역함수가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거랑 내가 이걸 합성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항등함수 I가 나와야 돼. 그럼 I가 나오게 만들려면은 G랑 누구랑 만나야지. 이쪽에 있는 애랑 먼저 만날 거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합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돼? G의 역함수가 와야 여기서 I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이 I랑 또 누구랑 되는 거야? 합성이? F랑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결과 I랑 F면 자기 자신 F일 거야. 그럼 이 F랑 다시 누구? 요 앞에 있는 애랑 합성이 돼야 돼. 그쵸? 그러려면은 그래서 누가? 항등함수 I가 나오려면은 F 인버스여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결과 g 요것의 역함수를 구하면 순서가 바뀐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뭐 이해하시고 외우면 보다 빨리 풀 수 있겠죠? 저는 외우란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했지만 절대 안 했습니다. 예제 8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 8번 어디 있니? 예제 몇 번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가 10번까지 해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는 이렇고 g의 역함수가 이렇대. 그러고 나서 f의 역함수를 11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g를 그냥 11 나온 값에 합성을 해보란 얘기지. 근데 이럴 거면은 fx의 역함수를 주고 gx를 원래 함수를 줬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쉽게 풀라고 여러분한테 하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풀이 방법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G F 인버스 1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둘 다 알아볼라. G도 모르고 F 인버스도 몰라. 사실 F 인버스 구하라면 구할 수 있고 G 원래 함수도 구하라면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G 얘는 사실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F 그리고 G 역함수에 역함수를 하면 요게 나와. 맞지? 역함수 각각 이렇게 분배되고 순서가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위에 거랑 똑같아지죠. 아,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하면 되겠다. 요 안에 거 잘 봐요. 그러면 fg 역함수 여기다가 얘를 하면 x를 해주면 자 fg-1 x 그러면 결국 이거는 fx에다가 g의 역함수를 대입하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fx 알고 g의 역함수 알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fx에다 넣어주면요 3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얼마야? 더하기 2 계산 한번 때려볼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4가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방금 한 요거에 뭘 구해야 돼? 역함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걸 구한 거니까 얘가 지금 요거니까요. 그쵸?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결국 어쨌든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대로 g도 구하고 f 인버스도 구하려면 역함수 구하기를 두 번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합성을 먼저 하고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 구하는 걸 한 번만 해도 되겠죠? 좀 덜 헷갈리겠지? 그럼 얘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4라고 두고 역함수 구하기 스텝 1 뭐예요? 빠밤. 일단은 x는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지. 이제 y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는으로 하려면 양변을 마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스텝 2 뭐예요? x, y 자리를 바꿔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를 구한 거예요. 요 인버스까지 한 저거까지 구한 거니까 여기다가 얼마? 11을 넣어주면 돼. x 자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1 플러스 3분의 14가 되면서 3분의 3인 1이 나오는 것이죠. 이야,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것도 알아놔야 돼.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풀이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G F-1 누가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아까 더워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자, 요거를 할 건데요. 얘는 사실 무슨 의미야? G F 인버스 11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합성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F 인버스 11을 모르지. 왜냐면 F 역함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치환을 해보자. 뭐라고? 문자 A라고.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GA랑 같은 거예요. 내가 F 인버스 11을 A라고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봐봐라 얘들아. 잘 봐라. 여기서 잘 봐야 돼. A가 F 인버스예요. 그럼 그니까 자 여기 X 함수가 있어. 얘를 F라 했어. 11이고 A야. 아니지, 거꾸로 해야지. 잘 봐봐. A고 11이야. 그럼 F 인버스는 뭐겠냐 얘들아? 요거지. F 인버스. 그래서 11이 A를 찍은 이 상황인 거잖아. 아, 그러면 FX는 원래 그냥 F는 누구야? A를 고르면 11이 나온다는 얘기였어. 아,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FA는 얼마다? 11이다 이런 얘기네. 근데 우리 fx 알죠? 문제에 나와 있어. 얼마라고 나와 있어? 3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 저기다가
a를 대입하면 되겠지. 3a 플러스 2는 11이구나. 아 그러면 따라서 3a는 9구나. 아 a 얼마구나? 3이구나. 자 그럼 g 얼마 구하면 돼? a를 대입해서 g 3 구하면 우리 답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g 3 알아볼라. 몰라. 왜냐면 g를 모르거든. g 인버스는 아는데 요거라고 알고 있는데 g는 몰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더 보자. b라고 더 볼까 이번엔? 그럼 이 말도 사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g 역함수의 b는 얼마? 3이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g 역함수 알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얼마? 3이구나. 아 그러면 예 b는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얼마? 1이에요. 왜냐면 b를 구하면 이게 답이었거든. 1이니까 그치? 그러면 결과 어때? 둘이 똑같네. 너무 잘했네. 자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9번을 하기 전에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역함수 배워봤고 이제 뭐 한다고? 역함수 그래프.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2차 함수가 만약에 평행이동을 하지 않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면은 걔한테 뭐가 있다 했어? 대칭축이 있다 했어. 대칭축이 근데 얼마야? y축이었었지. 이렇게 대칭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런 함수 y는 x. 얘는 사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함수죠. 얘는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치? 대칭이라는 건 여기를 기점으로 반을 접었을 때 딱 만나는 데칼코마니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건데 역함수들은 어떻게 대칭이냐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y는 fx랑 그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가 있다면 이들은 누구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기준으로 반을 딱 접으면 둘이 딱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애들이 있겠다. 뭐 이렇게 생겼으면 하나는 이렇게 대칭된다.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얘가 y는 x예요.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같이 지날 수 있잖아. 여기를. 그렇지.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누구야? 대칭시키면 이 파란 애가 나오는 거죠. 잘 봐요. 파란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겨요. 근데 저 교점은 어떤 교점이랑 똑같아 사실. 이 그래프랑 원래 그래프가 fx였으면 얘는 f 인버스인데 지금 f 인버스랑 fx의 교점이 어디도 위에 있어. y는 x 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교점이 있으면 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은 y는 fx랑 y는 f 인버스의 교점이에요.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 명제가. 근데 이 명제가 성립한다 해서 이 역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y는 fx, y는 x 교점. 이 범위가 더 작다는 얘기야. 누구보다. y는 fx랑 y는 f 인버스의 교점보다 안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림으로 그래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예제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 예제 9번 먼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예제 9번은 요거예요.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1번 먼저 그려볼게요. fx 1번은 fx가 왜 이러는 걸까? 2x-4예요. 원래 함수를 그려보자. x축, y축 원점 있고요. 얘는 지금 y 절편이 마이너스 4지. 여기를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x 절편이 2죠.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지.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y는 x. 이렇게 그려봐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기가 막히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긴 거냐?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4 대칭되게 그리는 거지. 그래서 교점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교점은 사실은 누구랑 원래 함수 얘랑 얘의 교점이라고 봐도 돼. 왜냐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연립을 할 때 얘를 역함수로 고쳐가지고 연립을 하고 교점을 찾지 말고 그냥 누구랑 찾으라고? 얘랑 찾으라고.
x는 2x-4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가 돼서 x는 4. 그래서 여기가 4,4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2번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1이에요. 자, 원래 함수 그려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y절편 1이고 x절편 1이네. 이렇게 생겼네. 자, 누구를 기준으로?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대칭 한번 시켜봐요. 대칭 시켜도 어때? 똑같아.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잖아. 교점이 요 위에 있을 수 있다? 그치? 근데 어디도 교점이야 다? 여기 지금 교점이 어때요? 무수히 많아요. 그치? 그러면 교점은 y는 x 위 말고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말이 더 크다는 얘기야? 앞에 말이 큰 거야? 아까 했던 거 뒤에 말이 큰 거야? 요 뒤에 말이 더 큰 거예요. 지금 방금 봤잖아.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이 무수히 많았고 fx랑 y는 x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얘가 지금 더 작은 범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 교점이 몇 개인가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물어볼 수 있고 그렇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10번입니다. 요거 하시면요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릴 건데 숙제 잘 풀어보시고요. 제발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요거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뭐여야 돼?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려면 뭐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역 그리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안에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줘야 돼? 0이 되는 기준을 찾아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나눠서 풉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봐요. 그럼 요 안의 값들이 0 이상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fx는 제가 절대값 그대로 벗겨지겠지? 그러면 4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이거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보면요. a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a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저 안에 절대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번 달고 나오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그러면 4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면서 1대1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난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대응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우리 그림 그려봐야 한다 했잖아. 그림 한번 그려보자. 구나. 우리 함께 x, y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그러면 공역도 실수 전체, 정의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 이렇게 나오고 싶다는 얘기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게 어쨌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1차 함수를 그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뭐랑 뭐 알아야 되죠? 기울기 알아야 되고요. y절편을 알아야 돼요. y절편은 내가 뭐 일단 제껴놓고 기울기가 이 모양 자체를 결정시키는 거잖아. 기울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에 거 첫 번째 기울기가 음수. 얘를 들어보는 거야. 얘가 양수. 이렇게 그려보자. 누구를 기점으로? 나눠져. 마이너스 1이 그거야. 기준이야. 그지? 네. 마이너스 1이면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여기다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또 대입해야 되니까 이 결과 마이너스 7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7은 무조건 지나는 함수인 거야. fx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7. 예.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거 기점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 두 번째식 요거 봐봐. 내가 지금 기울기 뭐로 잡았어? 양수로 잡았어. 그러면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겠네요. 1차 함수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기울기 뭐가 된다고? 음수로 바꿔버렸대. 내가 그냥 설정을 해본 거지 그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이거 뭐예요? 1대1 함수야? 아니야. 왜? 뭐 하고 있어? 경쟁하고 있어. y 값들이 x가 y를 이렇게 얘가 얘를 고르고 얘도 얘를 고르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지.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네.
그럼 두 번째도 설정을 해보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번 해보자.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음수래.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으로 가면은 기울기 양수된대.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럼 1대1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가 양수,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음수.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양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 얘도 양수래. 그러면 이렇게 또 쭉 올라가겠지. 그러면 1대1 대응을 어떻게 한다? 만족하면서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공역이 되고 정역이 되고 그럼 걔네가 공역이 되고 그것들이 치역이 되겠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해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뭐 음수야. 기울기는 달라도 상관없어. 여기서도 1대1 대응이 되는가? 대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공역도 마찬가지고 치역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겠다. 따라서 기울기의 곱이 얼마면 된다?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기울기 곱이 양수이면 되는구나.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16-a제곱이 양수 나오니까 전체 마이너스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16으로 하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러면 a는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때 될 수 있는 정수값 a는 모두 몇 개예요? 7개가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0 포함해서 7개. 자, 수고하셨고요. 숙제는 라이트쌤 페이지 76쪽까지 풀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A단계를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B단계는 몇 번까지 푸냐면 요거까지 풀고 그러니까 페이지 76쪽 그리고 A단계도 64 페이지 64 페이지 65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센에 있는 대표 유형 백지학습해서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푼 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이게 숙제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일요일 5시 전까지 제 핸드폰 번호로 아시죠? 보내세요. 그리고 일요일에 시험 봅니다. 아마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험지를 클래스룸에 미리 올려드리면 거기서 뽑아서 풀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숙제 잘 해오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